한국 주식은 그냥 비싼 거 빼고는 그냥 다 주셔도 돼요. 그 미국 주식은 대체적으로 편한 시장인데 약간 밑에 공간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아까 전에 한국 주식이 이제 과거 수익률로 하면 3%. 연평균. 연평균. 그다음 미국이 한 9%. 네. 요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가 진짜 내가 실력가인지 그걸 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거는 결론은 내가 진짜 실력을 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돈을 버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네. 내가 실력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차라리 앞으로도 이 수익률은 어느 정도 차이는 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왜냐면은 미국은 네. 훨씬 더 주식친화적이고요. 주식이 미쳐 있어요. 나라 전체가.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고서 미국 시장 들어가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미국 주식 하던 분들이 뭐 사실은 진검 승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건 시장이 좋아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인들은 좋은 시장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고 지금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좋은 때가 왔는데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비싸냐 싸냐. 이익 대비 1년 이익 대비 15배, 16배예요. 평균치입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보시면 2020년 이후에 우상향하던 게 극우상향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그거에 그 과잉이 조금 벗겨진 상황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건데 기업 이익과 유동성, 그다음 금리 등등의 함수가 주가를 결정한다고 봐요. 근데 기업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주가 많이 떨어졌다. 기회죠. 찬스예요. 미국 주식에도 그런 게 있으면 오케이, 콜.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주식은 대체적으로 편한 시장인데 약간 밑에 공간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라면 이렇게 그 최근에 IPO하고 뭐 배수가 50배, 80배 막 이렇게 받는 거 빼고는 저렴한 게 많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향에 대한 편한 마음은 있어요. 약간 분명히. 바닥은 좀 찍었다 보신 뭐 이 정도 찍으면 더 찍으면 위기인데 경제 위기가 와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 정도까지 오겠어? 뭐 이런 상황이니까 좀 마음은 편해요. 한국 주식은 때려라 때려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미국 주식 때리면 맞을 애들이 몇 개 좀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최근에 미국도 많이 빠져서 기회가 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금리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금리가 1, 2%였을 때는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배수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금리가 싸니까. 돈 빌리는데 비용이 안 드니까 20배, 30배짜리 이익 대비 30배 돼도 갈 수 있다 그러면 고지. 근데 금리가 6, 7%가 되면 이거는 20배짜리 주식을 사야 돼? 30배짜리 주식을 사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평균 배수가, 이익 대비 배수가 금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리가 낮으면 평균 이익 대비 배수가 올라가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반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미국은 이 부분이 약간 더 남아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서 그렇게 이자돈이 많아지면 저도 작년에 하나 이자돈을 쓴 게 있었는데 3%였는데 다음 달부터 5%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갚아야 되겠네. 쓰지 말고 갚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그렇겠죠.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무슨 말이냐면 경제 활동이 좀 침체됩니다. 유동성을 흥청흥청하던 게 없어져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그게 예상이 되면 광고 같은 거 줄이겠죠? 그렇게 되면 광고 줄이고 불급한 돈들 줄이겠죠? 뭐 고용도 좀 줄이겠죠? 이렇게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다음 상황들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조금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의 이익 규모나 매출 규모도 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업의 매출과 이익 규모가 준다는 건 이익 대비 배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익이 주니까 똑같은 가격이면 배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조금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 미국의 상황이다. 그러나 어쨌든 때가 오고 있다. 미국이 고점 대비 50% 이상 빠지는 거는 거의 언제나 위기를 끼었을 때예요. 2020년도 코로나 위기였고 2008년도는 리만 금융 위기였고 2000년은 이제 닷컴 버블로 깨지면서 이제 주로 닷컴 관련들이 그렇게 박살이 났던 거고 그 전에는 뭐 따져보면 아마 71년도 그 오일 쇼크 났을 때와 그 다음에는 따져보면 29년도 대공황. 그냥 별로 많지 않아요. 지금 어느 정도 빠진 거죠? 지금 30% 정도 빠졌습니다. 네, 나스닥 기준으로 한 30% 정도 빠졌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 20몇 프로 빠지면 위기 상황도 와야 되는데 자본주의 시장에서 위기는 뭐가 위기냐? 은행이 위기여야 돼요. 은행이. 지금 은행은 미국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은행 위기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순식간에 옵니다. 왜냐하면 BIS 비율 10%라고 하면 네. BIS 비율 10%는 뭐냐? 네.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 돈 대비 돈 쓰는 걸 10배 하고 있다는 거야. 내 돈은 10%만 있고 남의 돈이 90%라는 거야. 그러면 10배수로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사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한두 회사가 망하기 시작하면 톡톡톡톡 들어오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네. 90년대 후반에 금융 위기를 일으킬 뻔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디폴트 선언하면서 얘네가 망했어요. 근데 얘네 레버리지가 30배가 넘었습니다. 50배인가? 그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긴급 구제 금융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데는 50배 레버리지면 2%만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에요. 원금 전액 손실. 그렇잖아요? 근데 은행도 10배의 레버리지를 쓰고 있어. 근데 과거보다는 레버리지를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웬만큼 터지면 견딘다는 거야. 지금 견디는데 이게 막 갑자기 툭툭툭툭툭 이게 연쇄적으로 이런 게 벌어지면 네. 금리를 못 견뎌서 그렇게 되면 이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위기가 오면 진짜로 반토막 이상 나죠. 이번에 반토막 이상 납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아직까지는 네. 그건 아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던 것 중에서 지금 이 얘기에 마음에 꽂힌다. 그럼 위기 아니다. 라고 내 마음에 꽂히면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제가 뭐 금융위기가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가 크니까 뭐 은행이 망할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면 내 귀에 들어온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과 반대로 간다. 세상은. 전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오는 건가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니, 전 들으면 드는 생각이 응. 이게 미국 나스닥이 50% 이상 빠지려면 미국에 정말 네. 크나큰 위기가 와야 되는데 네. 안 올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제 지금 30% 빠졌으니까 40% 정도 빠지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더 빠져도 뭐 밑에 여백이 얼마 없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이제 사서 꾸준히 가면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생각 좀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요? 좀 위험한데 내가 너무 안해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네. 핵심은 저거예요. 그 한계 기업들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한계 돈 잘 못 갚을 것 같은 애들의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금리가 올라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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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창이 있죠. 네. 그건 뭐냐면 하이힐드 스프레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면 네. 그게 치솟아 가면 위험이 커지는데 요즘 좀 오르긴 했습니다. 위험이 없진 않아요. 위험이 올라가고는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보통 진짜 위기 오면 미친 듯이 빵 하고 오르고요. 그거를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거의 막판에 하니까 별로 유효하지 않는데 VIX 지표라는 게 있어요. 지수. 네. 그게 이제 급등하면 이제 위기가 온 건데 그걸로는 못 보고요. 하이힐드로 보시면 되는데 하이힐드가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같은 때는 이렇게 뿅 하고 치솟거든요. 그래서 쫙 빠졌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치솟았다가 빠졌다가 해서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여기 떨어지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위기는 없다. 위기가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30% 이상의 하락폭에서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뭐 접근성은 있다. 네. 왜 없겠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럼 지금 한국 주식으로 좀 와서 네.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수익 보려면 좀 어떤 주식 사고 좀 내 돈 지키려면 어떤 주식을 좀 팔아야 될까요?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별로 사실 네.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주식 얘기를 해가지고 그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 시계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2, 3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네. 2, 3주도 못 갖고 있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떠한 좋은 정보를 받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2, 3년을 갖고 있는다고 할 때는 중간에 빠지면 더 살 거야 라는 생각이. 근데 저 이미 30% 이상 빠진 주식 갖고 있는 것도 몇 개 있어요. 근데 아이씨 잘못 샀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를 점검했는데 시점이 잘못됐지만 회사는 나쁘지 않아. 이러면 기다리죠. 언제까지? 모두가 항복할 때까지. 물타기 해야 되니까. 네네. 아이씨 물타기를 너무 빨리 했네. 두 번째 실수는 물타기를 너무 빨리 하는 거. 네네. 세 번째는 진짜 저점에서 물타기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 번째 실수까지 하면 안 되니까 세 번째 실수를 안 하려고 계속 지켜보면서 회복된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물타기를 들어가죠. 네. 네. 그러면서 물량을 늘려요. 그걸 잘하면 그 기업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1, 2년간 고통스럽게 해준 것보다 향후에 훨씬 더 많은 리턴을 얻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투자 방법을 저희 같은 경우 좋은 게 이거예요 라고 얘기해도 2, 3주만 갖고 있을 거야 하면 달라지죠. 달라지는 거예요. 손실만 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2, 3개월 갖고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 말씀드린 일반인들의 장점은 시간인데 네. 시계열을 좀 길게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시계열을 한국 같은 경우 시계열을 길게 갖고 하면
진짜 좋은 게 많죠. 너덜너덜해졌거든 다. 네. 너덜너덜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예전에 저 나와서 뭐 증권주 같은 거 너무 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증권주는 채권 금리가 올라오면 약간 매력은 떨어지긴 합니다만 네. 뭐 여전히 높은 금리를 주는 쪽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요. 전 퇴직연금 같은 데에는 증권 ETF 같은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ETF만 해야 되는 쪽은 지금 뭐 2016년대 가격이거든요. 네. 그럼 왜 못 사? 사지. 퇴직연금인데 퇴직연금 지금 바로 오늘 넣어가지고 내년에 받을 거 아니잖아. 그러면 뭐 5년, 10년 있어야 되는데 5년, 10년 안에 왜 안 오르겠어? 이렇게 싼 가격인데 역대급 저점인데 많이 올라가면 50% 100% 오르겠네. 5년에 50% 100% 오르면 퇴직연금에서 오케이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들이 저도 개인이에요. 네. 저도 개인으로 투자를 한 거고 네. 저는 소위 말하는 똑딱이 브로커리지 안 한 지가 네. 10년 넘었어요. 이거 물 빼느라고 진짜 개고생했습니다. 증권회사 저기 똑딱이 안 하면 수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 습관을 잘못 들은 걸 바꾸고 싶어가지고 이게 나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고생도 많이 했어요. 중간중간에 부진사원도 되고. 근데 이빨 꽉 물었지. 이것만이 나의 살 길이다. 근데 맞아요. 그게 살 길이에요. 일반인들은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똑딱똑딱 하시면 안 돼. 똑딱똑딱해서 좋은 결과 얻은 사람 진짜 가뭄에 콩이 나는 거죠. 그럼 최소 길게 1에서 3년 봤을 때 많지. 어디? 너무 많지. 그거는 한국 주식은 그냥 웬만한 거는 비싼 거 빼고는 그냥 다 주셔도 돼요. 그럼 뭐 자, 반도체도 지금부터 그렇죠. 근데 주셔도 되고, 이제부터. 네. 한 1년간 주셔야 돼,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 지금 뭐 H모 장비 회사 등등등 네. 장비 회사들도 드디어 싸졌어요. 어... 제가 사실은 장비 회사 못 샀거든요. 비싸가지고. 네. 근데 막 너무 좋대. 아, 알겠어. 너무 좋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나는 못 비싸. 나는 못 사겠어. 비싸서. 걔들이 가격이 드디어 착해졌어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장비주도 착해졌어요. 좀 더 착해지길 기다리고는 있어요. 조금 더 착해져야 돼. 제 기준까지 들어오려면. 더 착해지면, 이건 땡큐인데? 괜찮고요. 건설은 넉마고, 이제. 건설 가기 전에 근데 반도체 그러면 대장 형님들은요? 대장 형님들은 제 생각에는 내년 1, 2분기 중에 저점 나오지 않겠어요? 그때까지는 어쨌든 별로. 왜냐하면 내년 1, 2분기에 실적 제일 나쁠 것 같거든. 현재 분위기 보면. 물론 많이 배신당했습니다. 지금 네. 저하고 친한 노근창 센터장님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제가. 근데 어쨌든 내년 1, 2분기, 2분기에 저점이 나오면 주가가 바닥이 그 근처에 어딘가 나오겠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는 안 빠질 것 같아요. 먼저 많이 빠졌고 네네. 자, 실적 피크가 올해 2분기 나왔는데 주가 피크가 작년 2분기예요. 1년 선행했습니다. 그러면 반등도 1년 선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024년 초에 실적이 회복된다면 내년 초. 네, 실제 이제 주가는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아주 험악한 얘기들이 나오거든. 디램의 비트 그로스가 뭐 두 자릿수로 빠진다. 비트 그로스라는 건 우리가 반도체의 뭐 메모리 용량을 뒤에 비트라고 쓰잖아요. 몇 비트. 이 비트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네. 반도체가 비트가 증가하는 일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무조건 반도체를 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죠. 지금보다? 더 사용해야죠. 근데 그 비트 그로스가 지금 꺾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분기에. 분기 단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분기 단으로. 그러나 연환산으로 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연으로 따지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지금처럼 최악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이면 거의 항복 직전 아니냐. 거의 항복 직전. 직전이라고 그랬어요. 네. 제일 좋은 때는 항복할 때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항복할 때. 네. 근데 뭐 사실 7만 원 이하부터는 저는 비싸다는 생각 안 들었거든요. 7만 원 이하부터는 뭐 그렇게 비싸진 않네 했는데 항복이 나올 때는 네. 비싸지 않은 게 아니라 싼 겁니다. 싼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시점이 점차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도 하고요. 충분히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항복은 아직 안 했으니까. 항복할 때가 와요. 그 항복의 백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신호가 혹시 모두가 나쁘다고 봐. 모두가 모두가 나쁘다고 보고 애널리스트의 거의 모든 전반적인 애널리스트들이 다 꺾고 다 하향하고 막 최악이야 막 이렇게 하고 투매까지 발생. 뭐 특별히 개인 투매가 발생. 뭐 이러면 이제 진짜 바닥이죠. 진 바닥이죠. 그거는. 자, 아까 전에 역마덩어리를 했던 건설은 다시 얘기하시면 건설 여기 예전에도 더 떨어졌어요. 여기 와서 나와서 얘기한 이후로 더 넉마가 됐죠.
이거는 이 친구도 이제 100개를 든 건가요, 그러면? 이제는 거의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시체 수준? 시체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괜찮지 뭐. 근데 이제 시간이 문제인 거죠. 시간 문제는 괜찮고 뭐 업종이 뭐가 있어? 자동차. 현대차, 기아. 자동차는 장기 차트 보면 안 빠졌습니다. 얘는 아직 살아있는 주식이에요. 네. 자동차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비싼 내구재를 사기에는 힘들 수도 있으니 이거는 오히려 조금 조심. 지금 좀 네. 조심을 하자. 예. 그리고 유명한 주식은 조심. 태조 이방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조심. 이건 조심. 태조 이방은 왜 조심해야 돼요? 유명하니까. 조 빼고. 조 빼고. 조는 발음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조 빼고. 조 빼. 아니 방금 발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한데. 아니. 해보세요. 조 빼고. 연속으로 해보세요. 조 빼고. 조 빼고. 이건 조 빼고잖아요. 네네. 조 그래서 빼고. 조선. 얘는 그 장비주들만 올랐어요. 근데 그건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하고 연관돼서 에너지 관련으로 엮이면서 그렇게 장비주들이 먼저 올랐고요. 얘들은 진짜 이제 본격적인 수주가 되고 있는데 게다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의 이동이 LNG 이동이 되거든요.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그러면은 한국 업체도 좋아요. 근데 주가 아직 안 올랐으니까 오른 업체는 한두 업체밖에 없으니까 뭐 이쪽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 뭐는 좋은데 다른 거는 좀 유명해졌으니까 조심하자. 야, 오늘 영상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밖에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조 빼고. 김 작가에서 남기고 가신 박상준 지정장님 명언 같은